안녕하세요. 하이테크 예배신학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음향 시스템 사기 있잖아요. 아, 네네. 그 문제요. 네, 그 다양한 수법들하고 또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지 저희 연구소 글 중에 음향 사기, 떼내기 업체의 실체 이걸 바탕으로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중요한 주제죠. 교회가 이런 사기 유형을 좀 알고 미리 대비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런 유형들을 좀 파악하고 피해를 딱 막을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들어보니까요. 와, 진짜 기상천외한 수법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황당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뭐 예술의 전당 음향 감독이다 이러면서요. 흰 장갑까지 끼고 와서는 EQ 있잖아요. 그 소리 톤 조절하는 거. 네네. 이퀄라이저. 네, 그거 살짝 만져놓고는 뭐 전자파 제거해야 한다, 금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돈 요구하고 그냥 가버린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기가 실제로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아예 교인으로 등록을 해요. 네, 교인으로요. 네. 그래서 접근한 다음에 있지도 않은 마이크 칩 같은 거 교체해야 한다고. 마이크 칩이요. 그런 게 있나요? 없죠. 그런 거짓말 명목으로 한 20만 원, 30만 원 소액을 받고 사라지는 거죠. 뭐 에버랜드 음향 담당이다 이렇게 사칭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허허, 진짜 별의별. 왜 근데 유독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걸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아무래도 교회는 좀 음향 관련해서 전문가가 내부에는 잘 안 계신 경우가 많고요. 아, 그렇죠. 보통 간사님이나 봉사자가 하시니까. 네, 그리고 또 좋은 소리에 대한 그런 기대감, 바람 이런 건 굉장히 크신데 좀 막연한 경우가 많아요. 아,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바로 그 점, 그러니까 기술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보다는 교회의 어떤 신뢰나 또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아, 신뢰를 악용하는 거군요. 참 나쁘네요. 그 사기 유형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크게 보면요,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황당한 거짓말, 신분 사칭 이런 거고요. 네, 흰장갑 감독님 같은. 네. 두 번째는 뻥 견적. 이게 아주 흔합니다. 필요 없는 장비를 막 끼워 놓거나 수량을 부풀리는 거죠. 예를 들면 요즘 디지털 믹서들은요. 웬만한 음향 효과 기능이 다 내장되어 있거든요. 네, 리버브나 딜레이 같은 거요. 맞아요. 근데 굳이 비싼 외장 프로세서, 그러니까 별도로 효과 주는 장비를 또 추가해서 견적을 내는 거예요. 이미 있는데 또 사게 만드는 거네요? 케이블 같은 것도 막 두세 배 부풀리고 비싼 장비 견적 내놓고 실제로는 더 싼 거 설치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요. 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거짓말도 빼놓을 수 없죠. 거짓말은 또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세팅만 조절하면 될 문제인데 이거 기기 전체를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몰아가거나 네네. 또 일부 부품만 고장났는데 시스템 전체가 너무 낡아서 다 교체해야 한다고 부풀리는 거죠. 특히 외산 장비 AS 있잖아요. 네, 수리. 그건 뭐 무조건 해외로 보내야 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엄청 비싸다 이렇게 겁을 주는데 사실 대부분은 국내 수입사에서 다 처리가 가능해요. 와, 이거 듣고 보니까 진짜 속기 쉽겠는데요. 겁을 주니까. 혹시 더 질 나쁜 수법도 있나요? 조작 행위도 있습니다. 일부러 소리를 더 안 좋게 만져놓는 거예요. 그래서 장비가 문제네요. 교체하셔야겠어요. 이렇게 유도하는 거죠. 자기들이 만져놓고 와. 심지어는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 교회 내부 관계자랑 짜고요. 이익을 나누는 사례도 있었어요. 내부 사람이랑요? 네. 또 점검이나 수리하러 왔다고 방송실에 들어와서는 잘 안 쓰는 마이크나 작은 장비들 있잖아요. 그런 걸 슬쩍 가져가는 좀도둑 같은 행위도 꽤 있습니다. 아, 진짜? 공모까지 한다니 너무 심각한데요? 그리고 제품 자체를 속이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중고 제품 사기가 아주 대표적인데요. 낡은 제품에 페인트를 싹 칠하는 거예요. 소위 후기라고 하죠. 네, 덧칠하는 거. 네, 그걸로 새 것처럼 속여 팔거나 아니면 거의 폐기해야 할 수준의 오래된 중고품을 괜찮다고 파는 경우죠. 그리고 유명 브랜드 마이크 카피 제품, 가짜죠. 아, 짝퉁. 네, 짝퉁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서 비싸게 파는 일도 흔해요. 이때도 EQ를 만져서 소리가 막 엄청 좋아진 것처럼 꾸미기도 하고요. 아, 소리까지 조작해서. 그렇죠. 또 제조국 세탁 문제도 있는데요. 부품은 다 중국산인데 이걸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조립만 해놓고 메이드 인 USA, 메이드 인 저머니 이렇게 속여 파는 거죠. 와,
조립만 거기서 한 거군요. 네, 그리고 OEM 제품이라고 다른 회사에서 만들어준 제품인데 상표만 자기네들 거 붙여놓고는 마치 직접 개발한 국산 제품인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기도 하고요. 교계 신문 같은데 광고 내면서요. 이야, 진짜 파도 계속 나오네요. 특히 목사님들이나 교회 관계자분들 많이 모이는 총회나 수련회 같은 데 있잖아요. 네네, 그런 행사장에서. 거기서 무료 점검해드린다, 봉사 차원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업체들도 좀 조심해야겠어요. 아,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결국엔 어떤 식으로든 비용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점검해준다 해놓고 멀쩡한 걸 고장났다고 하거나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좀 막막한데요. 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면요. 우선은 교회 스스로 최소한의 음향 지식은 갖추려고 노력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렵더라도요. 네, 기본적인 거라도 알아야?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확한 장비 대장을 꼭 작성하고 관리하셔야 합니다. 장비 대장이요. 어떤 걸 적어야 하나요? 모델명 그리고 시리얼 번호 있잖아요. 일련 번호. 그거랑 수량, 언제 어디서 샀는지, 구입처랑 날짜, 그리고 어디에 보관하는지 위치. 가능하다면 사진까지 찍어서 꼼꼼하게 기록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와, 그렇게 상세하게요? 그게 왜 중요하죠? 그래야 나중에 장비가 없어지거나 혹은 수리 맡겼는데 다른 걸로 바뀌어오는 그런 바꿔치기 같은 걸 막을 수 있거든요. 도난 방지도 되고요. 아, 그렇군요. 기록이 중요하네요. 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방송실하고 장비 보관함 잠금 장치는 철저히 하셔야 하고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요. 어떤 업체가 와서 견적서를 내거나 점검 결과를 줬는데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 그러면 절대 바로 계약하시면 안 돼요. 아, 섣불리 결정하지 말라. 네, 저희 연구소 같은 전문기관에 반드시 먼저 문의하고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약 전에 전문가한테 한 번 더 확인받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중고거래나 아까 말씀하신 중국산 제품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중고 거래하실 때는 반드시 제품 연식이랑 실제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셔야 하고요. 꼼꼼하게 테스트도 해보셔야 합니다. 중국산 제품은요, 이게 품질이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맞아요.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건 역시 전문가 조언을 받아서 좀 검증된 제품을 고르시는 게 현명합니다. 결국 핵심은요,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비합리적인 기대, 싸고 엄청 좋은 소리라든지 쉽고 빠른 해결 같은 유혹을 좀 경계하시고요. 의심스러울 땐 무조건 전문가 통해서 검증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네, 오늘 쭉 이야기 나눈 내용들 들으시면서 여러분 교회는 음향 장비를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또 외부 업체 제안 받을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신지 한번 찬찬히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23 하이테크 예대신학 연구소에서 제공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